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어제 전주가 기상관 측 100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인 38.9도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도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역에는 여전히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37도, 정읍 36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은 구름이 많겠고 오후 한때 전주와 무주, 순창 등 일부 내륙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입니다. 낮 기온은 35도 안팎으로 꺾이지 않겠고 이번 달 말까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저수지가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가뭄 피해도 문제지만 내년 농사까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물이 마르면서 저수지가 젓갈색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수지 한가운데는 새들의 휴식터가 됐습니다. 주변 151헥타르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지만 저수율은 10%대에 불과합니다. 인근 저수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변 논밭에서 계속 물을 끌어쓰고 있어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모릅니다. 마을민들이 물 때문에도 다투기도 하기도 하죠. 지금 서로 이제 물은 적게 나오고 서로 좀 먼저 되려고 하고. 현재 전북의 저수율은 53.8%, 이달 초 66.8%에 비해 13%포인트나 줄었습니다. 올여름 저수율이 가장 높았던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무려 3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폭염이 이어졌지만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 없이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이번 주에 4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고추가 저렇게 타지고 있어도 물 관리하시는 분이 물 풀으려고 경기로 물 주려고 해도 물 관리하시는 분이 노래 써야 한다고 못 하게 해요. 이미 벼와 인삼, 사과 등 농작물 재배지 423헥타르에서 폭염과 가뭄 피해가 나타난 상황. 저수지까지 메마르면 가뭄 피해는 더 커지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못 먹어. 이거 이제 피 안 오면 이제는 못 먹어. 다 오그라져 버려.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폭염과 마른 하늘에 농심은 계속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 의회에서 재량 사업비를 되살리려는 시도가 나오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이미 재량 사업비의 폐해를 충분히 경험했다며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당 지방의원들은 도의회의 재량 사업비 부활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1년 감사원에서 621억 원의 예산이 도의원 지역구에 선심성으로 집행된 사실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자 도의회가 다음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지만 곧바로 반년 뒤 이를 추경해서 부활시켰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로 전현직 도의원 4명이 구속되고 21명이 기소돼 도의회 스스로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했지만 11대 의회로 바뀌기 무섭게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또다시 재량사업비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재량사업비 폐지 약속은 그저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술책으로서만 이용되는 전라북도 의회의 비상 카드인 셈이다. 일부 기초의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최근 추경 예산에 1인당 5천만 원씩 의원 25명분을 주민 수건사업비 명목으로 반영했고 이미 폐지를 선언했던 정읍시 의회도 한 사람의 1억씩 17명분의 예산을 슬그머니 추경에 넣었습니다. 정의당은 재량사업비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며 지방의회에 사실상 일당 독주체제를 구축한 민주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분명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재량사업비 폐지라는 도민의 뜻에 순응하는 자기 역할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도의회 측은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량사업비가 워낙 많은 논란을 낳은 사안인 만큼 검토만으로도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아직까지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시에는 사무보조 등으로 모두 40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근로자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다 보니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1년 전에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방침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이젠 남의 일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익산시가 정규직 전환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았었는데 타시군들은 하나둘씩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타시군들은 하나둘씩 다 해가는데 익산시 이쪽은 좀 지지부진해가지고. 전북 지역 14개 시군 지자체 가운데 익산시와 남원시만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며 올해 안에 전환할 방침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상자 규모나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아 올해 안에 전환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자체 재원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그 전환 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라 이렇게 통보가 와버리니까 인력 규모상 저희도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도 낮은 부분에 있는데 정규직 전환이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익산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 방식을 놓고 교수회와 직원, 학생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일정의 차질이 우려되면서 교수회가 민심을 거스른 채 기득권만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대 직원과 학생들이 민주적 총장 선출 방식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교수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비교원 투표 반영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의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고 할 경우 저희들로서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학내의 회의 등을 원천 봉쇄할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는 선거 보이콧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과거 전북대 총장 선거는 교수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 선거 후에는 각종 후유증이 터져나왔습니다.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4년 만에 민주적 절차를 획득했지만 교수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교수회는 전체 교수 투표를 통해 비교원 투표 비율을 17%로 결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총장을 뽑을 때 대학 구성원들의 장을 뽑는 거지 교수들의 장을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구조와 그리고 투표 반영 비율을 따졌을 때에는 교수들의 장을 뽑는 것밖에 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또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한 교수는 학생을 동물원 관객에 비유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전북대 A 교수는 학생은 대학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라며 이용자가 시설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금껏 총장 선거가 교수 중심 선거였다 하더라도 구성원 사이에 이의 제기가 있다면 소통하고 개선하는 것이 성숙한 대학 문화입니다. 전북대 직원과 학생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총장 선거를 무산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황입니다. 도내 최고의 지성 집단인 전북대 교수들이 이번 진통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해법을 내놓을지 도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함께 살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녀 5명이 붙잡혔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시신을 옮겨서 다시 묻는가 하면 시신을 훼손했다는 진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20대 남녀 6명이 군산의 한 빌라에 모인 건 지난 3월. 빌라에 살던 26살 최모 씨 부부가 SNS로 함께 살 사람을 모았고 4명이 찾아온 겁니다. 이들은 임대료와 생활비로 10만 원씩 내며 살기로 했고 돈을 낼 형편이 안 됐던 23살 한모 씨는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2달도 되지 않아 23살 이모 씨 등 2명은 한 씨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했고 피해자는 집안일을 하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숨지게 하였습니다. 이 씨 등 2명과 함께 살던 나머지 3명은 차를 타고 빌라에서 20km 떨어진 야산으로 가 시신을 묻었습니다. 한 달 뒤 많은 비가 내리자 이들의 범행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시신이 발견될까 두려웠던 피의자들은 첫 매장지인 야산으로부터 20km 떨어진 이곳 들판으로 시신을 옮겨와 다시 매장했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SNS에서 같이 놀 사람을 구하고 그럭저럭 지낸다는 댓글도 남겼습니다. 경찰은 일부 피의자가 시신을 훼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2차로 이곳에 안매장하면서 피해자 시신을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5명을 모두 구속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힐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군산시가 다음 달부터 판매하는 군산사랑 상품권의 가맹점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나무에 피해를 주는 갈색날개 매미충을 집중 방지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군산사랑 상품권의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홍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가맹점 가입은 유흥주점 등을 뺀 모든 업소가 가능하며 상품권은 전북은행과 농협 등에서 다음 달 3일부터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침체된 원도심 상권인 예가람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11월까지 음악 분수와 무대 등을 갖춘 문화광장을 만들고 청년과 주민들이 주도하는 판매점과 어린이 놀이시설도 설치합니다. 지역 문화와 골목 상권을 연계하여 예가람길을 조성하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안군이 가로수와 과실수에 큰 피해를 주는 갈색날개 매미충 방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방제 차량은 물론 드론까지 동원해 다음 달까지 집중 방제를 실시합니다. 갈색날개 매미충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친환경 약재, 유인 포획기, 해바라기 유인 포살법 등 친환경 방제를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전주에 있는 4개 대형 병원을 관광객 응급 의료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병원은 관광객 가운데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 14개 시군에서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 감소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6월을 기준으로 한 지역의 20세에서 39세의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 위험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북에서는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0.5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정보원은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이면 가임 여성 인구가 고령자의 절반도 안 되는 상태여서 인구 감소로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행정정보 공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비율이 평균 54.4%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전현직 공무원 위주로 구성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 덕진연못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2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주시는 덕진연못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가운데 처음으로 중점관리 저수지로 최종 지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해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돼 수질 개선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 전미 취수장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미 취수장을 중심으로 전주시 전미동 16만 1,000제곱미터와 완주군 삼예읍 16만 7천 제곱미터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미취 수장이 지난 1989년부터 공업용수만 공급하고 있고 주변 난개발 우려가 없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